시청자 여러분, 설아! 오늘도 철도와 관련된 쓸데없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TMI,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다뤄볼 노선은요,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그리고 서울의 교통을 책임지는 노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 지하철 2호선입니다. 오늘 모든 역을 통과하는 일반 열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최초의 경전철 노선인 우이신설선으로 갑니다. 오늘은 서울지하철 9호선으로 갑니다. 예, 항상 TMI 콘텐츠는 특정 노선을 주제로 다뤄왔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특정 노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사실 수도권 전철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정직 취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노선이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와서 경제성 없는 노선으로 크게 까였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부상열차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자기부상열차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기부상열차의 구조를 알아보려면 먼저 전자석의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전자석은 항상 자기력이 발생하는 영구자석과는 다르게 도체에 전류를 흘려서 기자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런 전자석이 레일 위와 열차 아래에 있어서 이 둘의 자기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자기력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전자를 반발력, 후자를 흡인력이라고 하는데요. 반발식, 흡인식 둘 모두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차 자체는요, 레일과 떨어져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점을 이용해서 일본 JR 도카이에서는 고속열차인 추오 신칸센을 자기부상 열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에 바퀴를 굴려서 이동하는 일반 열차나 모노레일과는 다르게 진동이 적고요, 소음도 적습니다. 작은 힘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진동과 소음이 적다. 이건 기존 기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부상 열차는 미래의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온 철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부상 열차를 이제 실용화해 봐야겠죠? 한국의 첫 자기부상 열차가 도입이 된 지역은 대전입니다. 작설님, 대전에 자기부상 열차 노선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노선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이 노선은 도시철도로 활용이 된 건 아니고요. 1993년 대전 세계 박람회 때 공개가 된 노선입니다. 대전 자기부상 열차는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엑스포를 연결하는 셔틀 열차로 운행이 되었는데요. 엑스포 종료 후에 운행이 종료됐다가 2008년에 재개통했습니다. 재개통과 동시에 대전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기부상 열차 시범 노선 운영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 셔틀 노선을 연장을 해서 엑스포 공원에서 한밭수목원, 예술의 전당, 정부 총사까지 연장을 하고 2단계 연장으로 과학관에서 대덕 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 이후에 여러 정치적 이유로 계획이 엎어지고 엑스포 공원의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 계획은 바로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정부도 자기부상 열차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전을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제 역할을 잃어버린 이 노선은 엑스포 공원역의 폐쇄로 노선 길이도 덩달아 줄어들고 오로지 과학관역 하나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셔틀 노선으로서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과학관 내 체험 전시물 정도로만 운영되다가 2020년 12월 31일에 영업을 종료하게 되고 현재는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게 새 시범사업 지역으로 대전 대신에 인천이 선정됩니다. 그렇게 인천판 자기부상 열차,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건설이 됩니다. 이 노선 대전의 자기부상 열차와는 다르게 셔틀은 아니고요. 인천공항 1터미널 역에서부터 장기주차장, 정부 합동청사, 파라다이스 시티, 워터파크, 용유역까지 공항 주변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원래 이 노선도 연장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용유역 이후로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연장하는 2단계 연장 계획과 이후에 미단시티, 문북동, 하늘도시를 거쳐 파라다이스 시티역까지 연장되는 3단계 연장 계획까지 이렇게 해서 영종도를 한 바퀴 도는 순환선과 인천공항 1터미널 방면 지선으로 구성된 노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 계획들 모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노선은 신기순인 자기부상열차의 상업운전 실적을 확보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노선으로 계획이 됐지만 정작 그 신뢰성을 검증받지 못해서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전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시범 노선이라고 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간 그리고 그 짧은 구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용객 수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예, 경제성 없음. 단축 운영부터 구간 축소까지 여러 대안을 검토를 했지만 뭘 선택을 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건설을 하겠다는 지자체도 없어서 수출 실적도 형편없고 심지어 부품 제조업체가 파산 또는 사업 철수 결정하면서 안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자기부상철도 노선을 유지했을 때 드는 비용이 30년 동안 5,3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예, 이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행 중단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다 열어두고 검토할 때 어떻게 보면 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기부상열차 사업 인천과 대전 모두 실패한 사업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자기부상열차를 경전철 사업으로 추진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마찰력이 없어서 일반 열차보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게 그게 큰 장점인데 이걸 왜 단거리 경전철로 추진을 하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JR 도카이의 추오 신칸센이 일반 고속 열차가 아닌 자기부상 열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영업 최고 속도가 505km/h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험 운행에서 600km/h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도 시범 노선이라서 셔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두 역 사이의 거리가 긴 만큼 431km/h로 운영을 하는 노선입니다. 이처럼 속도가 빠르고 소음도 적은 노선을 잘 활용해서 고속선으로 이용하는 게 더 맞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외의 문제점으로 잘못된 위치 선정 그리고 규격 호환성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자기부상 열차 사업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자기부상 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를 철떡 중 한 사람 나 여우구나. 예. 철떡 중 한 여우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와 다르게 좀 많이 유익했죠. 예. 오늘 내용이 많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없는 자기부상 열차 TMI였습니다. 끝.